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 코치랩입니다. 마주 앉아있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 지금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인 걸까? 집에 돌아와 이불을 차면서 오늘 나눴던 대화, 주고받았던 눈빛 하나하나를 복기해 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린라이트와 그냥 매너 사이에서 헷갈리는 이 감정,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길고 복잡한 고민의 답을 제가 오늘 아주 명확하게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바로 나에게만 보이는 예외를 찾아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친절함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서만 무너지는 그 사람의 원칙과 습관. 그것이 바로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연애 탐정이 되어서 알쏭달쏭한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예외라는 증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호감의 신호를 찾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에 집중합니다. 밥을 사줬다, 연락을 잘해준다, 내 이야기에 잘 웃어준다. 물론 전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건 호감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어도 필요 조건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원래 사람을 잘 챙기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잘 웃는 성격이라면 이건 나에게만 보내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가 나로 인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원칙을 어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에겐 각자 자기만의 삶의 루틴과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세상에 들어오면 그 루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호감이란 바로 그 균열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소에 용건이 없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나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진, 예를 들면 길 가다 본 고양이 사진이나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 사진을 툭 보냅니다. 이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너에게는 내 원칙을 어겨도 괜찮다는 너는 내 일상에 의미 없는 순간조차 공유하고 싶은 예외적인 존재라는 무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건 연락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두에게 시간은 한정적이고 소중한 자원이죠. 특히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가 만약 평소에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빽빽하게 스케줄을 채우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나의 뜬금없는 연락에 긴 시간 대화를 이어가거나 나의 즉흥적인 약속 제안에 다른 약속을 조율하면서까지 시간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무조건 운동을 가고 주말에는 평소에 보고 싶었던 전시회를 보러 가는 등 자신만의 계획이 아주 확고했죠. 누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썸을 타는 남자가 생기더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퇴근하고 운동 가려는데 그 남자가 오늘따라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오면 망설임 없이 헬스장이 아니라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 운동이라는 매일의 중요한 루틴보다 그 남자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외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가면을 씁니다. 특히 아직은 어색한 이성 앞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신의 좋은 모습,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가는 상대방 앞에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약점이나 허점, 심지어는 조금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까지 슬쩍 꺼내놓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까지도 당신이 괜찮게 봐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는 완벽해 보이고 똑 부러지던 그녀가 어느 날 대화 중에 사실 저는 엄청난 길치라서 맨날 길을 잃어버려요 라거나 어렸을 때 울보여서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신의 무장해제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성분들이 해야 할 반응은 정해져 있습니다. 놀리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길치요?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 제가 옆에서 손 꼭 잡고 다녀야겠네요? 라거나 어렸을 때 순수해서 그랬나 보다.
귀여운데요 와 같이 위트 있으면서도 다정하게 받아쳐준다면 그녀의 마음은 당신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아 그러세요? 하고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거나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라고 장난이라도 친다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씨는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묻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여기 같이 가볼까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미래 계획과 감정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신과 상대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생각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단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 그 집이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조금 더 미시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의식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의 창이죠. 당신이 무언가에 열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의 입술이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황급히 시선을 피하면서 살짝 미소를 짓거나 머리를 쓸어 넘기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부끄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아주 대표적인 호감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를 가장 먼저 쳐다보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람은 웃음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쳐다보며 반응을 살피게 되죠. 만약 그녀의 시선이 그 순간 당신에게로 향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신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 즉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아무나 쉽게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이 경계가 놀라울 정도로 허물어집니다.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복잡한 길거리에서 그녀가 인파에 떠밀리는 척하며 당신의 팔이나 어깨에 슬쩍 기댄다거나 좁은 카페에 앉았을 때 굳이 넓은 자리를 두고 당신 옆에 바싹 붙어 앉는다면 이건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썸 타는 여성분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여성분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을 하더랍니다. 바로 조수석에 앉아서 센터 콘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 공간 쪽으로 몸을 계속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내내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녀의 몸짓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영역으로 조금이라도 더 침범하고 싶은, 그래서 당신의 체취를 느끼고 온기를 공유하고 싶은 본능적인 끌림의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신호는 어쩌면 가장 알아채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관심과 애정이라는 연료가 있어야만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호감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대놓고 지금 다른 여자 만나서 질투나?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투는 보통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말에 동창회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래요? 재미있게 노세요 라고 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여자들도 많이 와요? 라거나 혹시 첫사랑도 와요? 같은 질문을 툭 던지는 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변 이성관계에 대한 경계심과 견제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질투는 칭찬을 통한 압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한 여사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그녀가 와 그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인가 봐요. 되게 잘 챙겨주네요.
둘이 정말 친한가 봐요라고 칭찬을 늘어놓는다면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건 그래서 나보다 더 친해? 라는 질문을 돌려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의 신호를 포착했을 때 섣불리 그녀를 떠보거나 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안심시켜주는 것이 관계 발전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응, 여자애들도 오긴 하는데 그냥 다들 아저씨, 아줌마 다 됐어? 너처럼 예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라거나 그냥 친구지. 너랑 이야기하는 게 100배는 더 재미있어 와 같이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멘트를 해준다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더 큰 확신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쓰는 방식의 변화부터 대화의 깊이, 무의식적인 몸짓과 시선, 그리고 귀여운 질투까지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예외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그녀가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당신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신호들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연애는 혼자 하는 분석 게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의 춤과 같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었다면 이제 당신이 그 손을 잡고 멋지게 리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헷갈리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신호들이 존재할 겁니다. 사랑의 방식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니까요. 여러분이 겪었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특별한 호감의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용기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여기 연애 코치랩이 응원하겠습니다.